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신천지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현 정권의 안정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총선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 코로나19 여파로 추모식은 축소됐지만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학교도 문을 닫은 가운데 온라인 성경교육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을 줄이고 온라인을 통한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건물이 대부분 폐쇄되면서 SNS나 앱을 통해 교도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소식 차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신천지의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천지 홈페이지의 모든 게시판은 점검 중이며 몇몇 관련 사이트는 접속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2월 말 신천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이 제기되자 텔레그램을 통해 교도들을 관리하던 신천지는 채팅방을 모두 없애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신천지 전용 앱인 S라인, 위아원이나 전화를 이용해 소통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최근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교도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텔레그램은 이제 다 탈퇴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탈퇴했어요. 요즘 공지는 이게 카톡으로 많이 내려와요. 말씀이 많이 오면 이렇게 계속 막 여기 교리를 보여주면서 계속 떠오르게 해요. 현재 모든 건물이 폐쇄된 신천지는 인터넷 시온 선교센터를 통해 온라인 영상 예배와 교리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파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예배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송회장님 주시는 진성신의 말씀, 때를 따른 말씀 꼭 생각과 마음에 새기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한 도마지파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12시 파장님들과 담임 강사님들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도들의 집단 감염으로 논란이 됐던 코로나 사태 초기에 비해 현재 신천지 관련 이슈는 다소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전략적으로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교도들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입장에서는 신천지를 향한 공격이 굉장히 많을 때야 신도들을 좀 단속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둬서라도 신도들을 이만희 씨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온다든지 왕건 영상을 만든다든지 신도를 단속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국면 자체가 N번방이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이슈가 지금 신천지에 살짝 넘어간 느낌이라서 굳이 신천지가 긁어부스럼 만들 정도의 어떤 신도 단속을 해서 무리하게 대외적으로 비판을 받을 행동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신천지는 전용 앱을 통해서 최근 신천지 측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조치가 교도들의 집단 이탈이나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4.15 총선은 여당 진영의 압승이었습니다.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견제나 변화보단 안정을 택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선 관련 소식 오현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맞물리면서 선거 판세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만큼 여야 정당들은 코로나를 겨냥한 선거 전략을 세우며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결과는 여당 진영의 압승이었습니다. 국민들이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여권은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180석을 확보하며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 활동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브레이크가 없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맡기셨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축이라는 국난의 조속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서 두 전직 국무총리의 맞대결은 이번 총선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서 차기 대권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개표는 비례정당의 35개 정당이 등록하면서 수개표된 탓에 다음 날인 16일 오전 10시 45분경 마감됐습니다. 비록 집권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지역주의는 여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 지역에서, 통합당은 영남 지역에서 의석을 싹쓸이하며 양당이 동서로 갈라지는 양상을 재현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을 제외하곤 어느 정당도 원내 교섭단체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군소정당들은 저마다 이미지 변신과 국회 변화를 다짐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기독자유통일당은 득표율이 1.8%에 그치면서 원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모식을 거행할 수는 없었지만 인터넷 추모관을 개설하거나 온라인 챌린지를 이어가는 등 시민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학년 1반, 2반, 3반. 긴 복도를 따라 교실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텅 빈 교실과 교무실.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학생들의 흔적들. 당장이라도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새나올 것 같지만 교실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있는 곳. 이곳은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들의 교실을 재현해놓은 단원고 416 기억교실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는 예년과 달리 추모 행사 규모가 축소돼 진행했습니다. 또래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좀 슬퍼가지고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부디 안 좋게 갔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좋은 곳에서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원도심 한복판에는 자전거를 활용한 이동경 부스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6주기에 이렇게 시민들이 좀 쉽게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움직이는 기억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전거에다가 리본하고 스티커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오가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터넷 기억관을 개설해 추모글을 올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이나 온라인 챌린지를 이어가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함께 실천하는 이색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추모 열기는 해외 한인사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교민들은 모이기 어려운 상황을 대신해 정해진 시간에 화상 채팅을 통해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마다 드려졌던 추모 예배도 올해는 영상 예배로 대체됐습니다. 유족과 추모객들은 희생자들을 기리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진상규명이 하루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주일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성경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 개발업체 네츠프리가 개발한 천말읽기 성구암송 프로그램은 낱말 퀴즈를 하는 것처럼 질문과 대답을 통해 성경에 있는 단어와 문장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서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는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방식을 접목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네츠프리가 운영하는 몰라몰라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사용법과 무료 사용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다며 성경 외에도 찬송가와 복음성가 등을 이용한 천말읽기 프로그램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달 14일 신천지 창립일 이후 침묵했던 이만희 교주가 한 달여 만에 특별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교주는 편지 시작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의 약속대로 추수돼 입맞고 창조된 신천지 12지파 한 가족이라며 믿음을 지키자고 독려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련은 하나님이 믿음을 달아보는 시험이라며 성도들의 이탈을 막으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교주는 이어 모든 환난이 끝나면 구원받은 흰무리들이 신천지로 몰려오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하늘도 땅도 우리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개학한 중고등학교 3학년생에 이어 16일 전국의 초중고생 312만 명이 추가로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총 400만 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하게 되는데 당국이 제공한 원격 수업 플랫폼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접속 지연 사태가 수시로 빚어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 온라인을 통해 개학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무증상 전파나 완치 후 재앙성 등이 방역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것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전파되고 감염 후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치유되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증상이 없는 감염자로부터 전파될 수 있기에 지역사회에서 은밀한 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산업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등 5개 업종협회는 공동으로 16일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계 대책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4월부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 급감 쇼크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86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48.7제곱킬로미터로 지난해 말 2.9%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 국토 면적의 0.2%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86배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 대비 3.4% 증가해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2.2%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인과 일본인, 유럽인 보유 토지 비중도 모두 7%를 넘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 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9%로 대부분 휴일이나 늦은 밤 약국이 문을 닫아 편의점을 이용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하도록 편의점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201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을 알리고 남북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평양마켓이 올해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갑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첫 공연은 현장 뮤지컬이 아닌 랜선 뮤지컬로 대체돼 진행됩니다. 랜선 뮤지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 녹화 영상을 스트리밍 형태로 공개하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입니다. 뮤지컬을 제작한 신박한 제작소 이형주 대표는 모두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이때가 이를 알려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모이지 못하는 청년들과 이색 비대면 신방으로 소통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청년부는 비대면 신방 프로젝트로 큐티콜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면 12시간 이내에 다른 청년에게 전화를 거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부도 신방 애플리케이션 큐티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해당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앱에는 매주 청소년부 예배 영상과 사역자 나눔 등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코로나19 국내외 취약 어린이 돕기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는 김연아 친선대사가 재능 기부로 내레이션을 녹음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연아는 손길이 미치지 않은 사각지대 취약계층 어린이들은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며 소외되는 국내외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더 모자이크 교회는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달걀 대신 쌀 30포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쌀은 17일 오후 2시에 인천 서창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증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날 전달식에는 가수 엄지혜와 김동규의 위로 콘서트도 이어집니다. 더 모자이크 교회 이영철 담임 목사는 작은 교회지만 나눔은 많은 것이 모일 때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해 나눔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4.15 총선 결과 전례 없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 활동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당리당략에 치우치기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